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그냥 다 똑같은 의자에 앉을 때도 각자 선호하는 자세가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잠자리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각자 원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도 여자와 남자가 할 수 있는 여러 자세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옛날부터 성에 대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이 자세, 저 자세로 바꾸면서 잠자리의 즐거움을 찾아왔던 것이죠. 또 여자마다 그곳의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자세를 하게 되면 바로 홍콩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여자가 유독 빨리 가게 되는 자세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상이입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다 짝짓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 서로의 눈을 보고 하는 것은 원숭이와 인간밖에 없습니다. 마주보면서 할 때 더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파트너가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 좋은 자세인데요. 서로가 눈을 보고 할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을 보며 감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눈을 보면서 하는 것은 여자에게 더욱 좋은데요.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의 눈을 보면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얻기 때문에 부끄러운 감정과 사랑하는 마음이 피어나 뇌에서 도파민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관계가 별로여도 더욱 더 흥분되는 것이죠. 팁을 드리자면 이 자세에서 남성분들은 모든 것을 빨리 끝내버리기 쉬운데 그러지 마시고 서로 포옹을 하면서 차근차근 사랑을 나눈다는 느낌으로 스타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남성분들은 시작부터 너무 달려버려서 여성과의 리듬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굵고 짧고가 문제가 아니라 잠자림에 너가 없는 남자로 보여지기 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남자들이 싫습니다. 참고하세요. 참고하세요. 두 번째, 여성 상위 자세. 여성 상위는 남성은 누워있고 여성이 위에 올라가는 자세입니다. 여성 상위는 여자들이 좋아하는데요. 정상위에서 흥분을 시작한 여자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여자 상위 자세로 바꾸는 경우를 보셨죠? 왜냐하면 이 자세에서는 특히 여자들이 절정을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상위에서 진행되는 피스톤 운동에서는 여자의 그곳 자극이 한정되기 때문에 여자가 주도적으로 위에서 움직일 때는 다른 자극을 받습니다. 자극을 받고 싶은 원하는 곳으로 몸을 기울이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꼭 이곳저곳 두드리며 자극하지 않더라도 여자가 스스로 알아서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 자세입니다. 또 이 자세에서 남자들은 그동안 소모했던 체력을 충전하며 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다고 목석처럼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때도 지속적으로 여자와 눈을 마주하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에 즉각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여자가 지치면 바로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긴장감은 유지하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또 팁을 하나 드리면 가만히 누워서 눈 감고 있지 마시고 손으로 여자의 예민한 부위를 자극해보세요. 여성의 포인트들을 자극해주시면 홍콩으로 가는 길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딱딱 집어주면 사랑을 나눌 때마다 여성은 만족스러워하고 자신과 정말 잘 맞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여자는 한번 자신을 홍콩 여행 보낸 남자를 절대로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와 처음일수록 더욱 공들여보세요. 세 번째는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옆으로 누워서 하는 자세입니다. 주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되게 편안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자세입니다. 또 옆으로 누웠을 때는 남자의 움직임이 더욱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피스톤 운동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이 자세의 좋은 점은 누구 하나 준비할 필요 없이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새벽에 부스스한 얼굴을 보지 않으면서 즐길 수 있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옆으로 자던 상태에서 천천히 조금만 움직여 둬도 사람 모두 강한 자극을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여자는 엉덩이를 빼고 남자는 조금 다가가면 되는데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는 골반이 긴장을 해 포임이 더욱 강해지는 자세라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후바위입니다. 후바위는 남성의 몽둥이가 클 때 극강의 자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자세입니다. 여성은 엎드려서 자세를 취할 수도 있고 뒤로 돌아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여자들이 후바위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여자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남자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정복당한다는 느낌이 들고
남자는 정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자는 약간 정복을 당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욕구와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심리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또 이 자세는 대부분의 여성의 동굴 구조에 적합합니다. 뒤로 돌아 있는 상태에서 남자의 방망이가 들어가는 모습이 제일 자극을 줄 수 있고 제일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좋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성들이 자신의 표정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짓고 싶은 표정대로 할 수 있어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에게 항상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잠자리까지 그런 것을 신경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때 이 자세가 그런 부담감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은 깊게 들어가며 이곳저곳을 다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후바위가 최고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분들은 뭘 해야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냐고 하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후바위로 시작해서 후바위로 끝내도 충분히 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사람마다 선호하고 좋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제가 알려드린 자세는 여자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홍콩을 가기 쉬운 자세입니다.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3분씩 돌아가며 순서대로 해보시면 여자는 다양한 자극을 느껴서 더욱더 높은 만족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마지막은 후바위로 끝내는 것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을 하고 나면 꼭 안아주는 것 잊지 마세요.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라버니들은 여자들이 잠자리를 원할 때 보내는 신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남자들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잠자리를 하고 싶어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이러한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는 여자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으로 잠자리를 하자고 말하는 여자는 너무 밝히는 여자,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여자, 너무 해픈 여자라고 남자들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자들은 잠자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눈치챈 남자가 리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잠자리를 원하는 여자들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여자들의 사고가 많이 개방적으로 바뀌었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아직도 보수적인 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에게 있어 잠자리에 대한 요구는 큰 용기와 결심이 필요해요. 신체적인 특성상 여자는 임신에 대한 걱정과 남자들이 자신의 욕구만 해결하고 떠나간다는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분위기로 무르익어 하룻밤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와의 잠자리를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잘못 판단해서 행동했다가 그녀와 완전히 멀어지거나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자가 하룻밤을 허락할 때 보내는 신호를 남자는 잘 알아야 해요. 지금부터 여자가 자신의 몸을 허락할 때 보내는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한 농담을 한다.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이 있을 때 자연스러운 터치와 함께 야한 농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남자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하게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남자와는 하룻밤이 가능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처음 만난 남자와 야한 농담을 한다는 것은 여자의 입장에서 무척 부담스럽죠. 그런데 여자가 남자에게 야한 농담을 하거나 남자가 여자에게 야한 농담을 했을 때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맞장구를 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답니다. 여자는 관심이 없는 남자에게는 절대로 이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요. 특히 관심 없는 남자의 야한 농담은 무조건 거부감이 들어서 절대로 하지 않는 대화의 종류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여자의 특성을 볼 때 남자에게 여자가 먼저 야한 농담을 걸어온다면 장난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밤 함께하고 싶다는 신호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여자의 감정은 행동과 표정에서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남자가 정말 싫은 것인지 아니면 오늘 밤 함께하고 싶긴 한데 자존심 때문에 튕기는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해요. 여자의 표정이 굳어지고 행동이 위축된다면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러한 거절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억지로 진행하려는 남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싫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이대지 마시고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해요. 반대로 여자의 표정이 굳어지거나 진지한 느낌은 아닌데 모텔에 가려고 하지 않는 경우는 난 너무 쉬운 여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너무 급하게 진행했거나 직접적인 표현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자는 남자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핑계거리를 남자에게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리가 아파서 더는 못 가겠어라고 말하거나 다른 곳에서 술 한 잔 더 하고 싶어 조용한 데 가서 더 얘기할까? 라는 핑계를 댄다면 여자의 의견에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남자가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행동에 맞춰준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여자가 리드하는 형태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의외로 노력하지 않아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스러운 미소와 스킨십. 여자들 중에는 남자 사람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잘하는 털털한 여자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여자들은 스킨십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남자에게 미소를 보이며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있다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와 여자 모두 호감이 가는 존재에 대해 스킨십을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감이 가는 남자와 대화를 할 때 미소를 잃지 않고 술을 함께 마실 때 술 기운의 도움을 받아 남자에게 스킨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남자가 용기를 내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터치 부위가 은밀하고 횟수가 늘어나고 적극적이라면 오늘 밤 함께하고 싶다는 신호일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특별한 스킬을 하나 알려드리면 술자리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가 호감을 느꼈다면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자리에 옮겨 앉아보세요. 거부 반응이 없다면 남자의 스킨십에 대해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는 긍정의 신호인 경우가 많아요. 여자는 이성적 호감이 없는 남자와 단둘이 술을 마실 때 옆자리에 앉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중심으로 반경 1m는 아주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적인 공간을 허용해 준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호감 신호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옆자리에 앉았다면 자연스러움을 잃지 말아야 해요. 그녀가 옆에 앉은 남자에게 어깨나 머리를 기대는 행동을 하거나 팔짱을 끼는 행동을 한다면 오늘 밤 함께하고 싶다는 신호일 확률이 80% 이상인 거예요. 이러한 신호를 여자가 보낸다면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집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함께 술자리를 할 때 대중교통 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에 가려고 하지 않고 자리를 옮겨서 한 잔 더 하자고 말하거나 좀 더 놀다 가도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한다면 오늘 밤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는 신호일 확률이 높아요. 아마 그녀는 오늘 분위기가 만족스럽다면 이 남자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는 마음을 먹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결과에 대해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대중교통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밤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가 귀가에 대해 무신경한 태도를 보인다면 오늘 남자에 대해 호감이 크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하룻밤을 함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호입니다. 겨울이라면 따뜻한 곳으로 갈래? 여름이라면 편안하게 맥주 마시는 장소로 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텔에 갈래? 오늘 할까? 라는 식으로 직접적인 표현을 하면 여자는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남에게 탓할 거리 없이 자신이 결정해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부담감을 느끼게 되니까요. 네 번째,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다. 술을 마시다 보면 상대방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술은 남녀 사이의 성적 긴장감을 상승시켜 상대를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혼례를 하고 전날 밤을 보내기 전에 술상을 봐놓고 술을 마십니다. 이렇게 술을 먹으면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술의 힘을 빌려 여자는 남자를 유혹하는 과감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다가 계속 남자를 바라보거나 힐끔힐끔 쳐다보기도 하고 남자의 말에 지나칠 정도로 호응을 하며 칭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한 농담이나 과감한 스킨십을 병행한다면 오늘 밤 함께하고 싶다는 확실한 신호이기도 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자가 너무 취해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인사불성이 되면 다음날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때 남자가 착각해서 하룻밤 함께 하자는 신호로 오인하는 경우 신고를 당할 수도 있고, 일부 여자들은 돈을 요구하는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오늘은 여자가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싶을 때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정확하고 빨리 캐치한다면 황홀한 연애를 쉽게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다이어트 한다는 연예인들은 제로 칼로리 탄산 음료를 마십니다. 설탕이 제로 없어서 몸에 좋다고 말이지요. 탄산음료의 맛은 그대로 나는데 건강에는 좋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최근 수많은 무설탕, 제로 칼로리, 제로 슈가가 붙은 식품과 음료들이 출시되기도 했지요. 설탕이 몸에 좋지 않아 대용으로 많이 찾으시기도 했고, 당뇨 환자분들 정말 많이 드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무설탕, 제로 칼로리 제품에 많이 들어있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암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나도 발암물질 먹은 건가? 걱정하시는 분들, 어떤 음식에 들어있나? 궁금하신 분들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긴급 속보입니다.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이른바 제로 상품들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로 상품에 설탕 대신 들어가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다이어트 콜라 등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2비군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보도해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스파탐 이름은 생소하지만 굉장히 많은 식품에 들어가 있는데요. 혹시 지금도 드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주로 저칼로리 식품이나 제로라고 상표에 붙은 상품들, 음료수, 막걸리, 청주, 소주, 비타민 음료와 자양강장제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사 결과 중국산 김치의 88% 이상에서 김치가 무르지 않고 아삭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스파탐을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되었으니 꼭 국내에서 제조된 국내산 김치 드셔야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꼭 영양성분표 살펴보시고 구매하셔야 해요. 이에 논란이 계속되자 식약처가 과거 설정한 유해 섭취 기준이 공개되었는데요. 식약처 발간 자료를 살펴보면 체중이 35kg인 어린이 기준 아스파탐 1일 섭취 허용량 ADI를 초과하려면 하루에 다이어트 콜라 55캔을 마셔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막걸리의 경우는 60kg의 성인 기준 하루에 33병 넘게 마셔야 ADI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ADI란 무엇일까요? ADI 1일 섭취 허용량이란 사람이 어떤 물질을 일생 동안 매일 먹어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하루 섭취량을 말합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해 아스파탐 같은 감미료에 대한 ADI를 설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은 이 기준치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서 집중! 그래도 알아야겠지요? 아스파탐이란 무엇일까요?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 더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입니다. 하지만 설탕과 달리 칼로리가 거의 없다시피 하며 입안의 충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특히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혈당을 올리지 않아서 당뇨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드셨지요. 무설탕, 제로 슈가, 제로 칼로리 등의 다이어트 식품과 음료는 물론 막걸리와 같은 발효주, 심지어 제로 소주와 청주, 비타민 음료 등의 제품에까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몸속에서 대사 과정을 거친 후 아스파트산, 페니랄라닌, 메탄올로 분해되는데요. 이 중에서 메탄올은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체외로 배출됩니다. 이 메탄올의 양은 과일, 채소 등의 식품을 통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양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식약처 기준 아스파탐의 섭취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인들의 경우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드시면 절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드시면 큰일 날까요? 아스파탐이 함유된 음식 드시면 안 좋습니다. 혈당을 높이지 않는 무설탕 무설탕 음료 정말 기적의 식품 같지요? 아닙니다. 아스파탐의 발암물질 논란이 있기 전 지난달 이미 WHO에서 발표했습니다. 아스파탐과 같은 인공감미료가 체중 조절에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고 되려 당뇨병과 심장병 위험을 키운다고 말입니다. 특히 간암, 간경화 등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절대 드시지 마세요. 하루에 50회 먹어도 괜찮다고 하고 우리나라의 섭취량은 적다고 하면서 괜찮다고들 하지요. 전문가들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아스파탐의 대사 과정에서 메탄올이 발생하는 비율은 매우 낮지만 다시 간에서 대사되어 포르말데히드 같은 일군 발암물질로 분해되기 때문에 잠재적 위해성을 갖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스파탐은 아스파르트산과 페니랄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기본 구조로 하는데 유전병이지 선천성 질환인 페닐케톤요증 환자가 먹으면 지능장애, 피부의 색소 결핍증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제암연구소는 발암 가능 물질을 발암 가능성은 있지만 인체 연구 자료와 동물 실험 자료 등이 충분치 않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나 성면, 담배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1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아직 관련 연구 자료가 충분치 않아 2단계가 낮은 2비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로 상품을 사 먹는 입장에선 여전히 찝찝함을 떨쳐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아스파탐을 얼마나 먹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했고 이번 달 14일에 섭취 기준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다만 국제암연구소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연구 결과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업계 측의 강한 반발이 있는 만큼 아스파탐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화제인 아스파탐 성분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식품에 들어있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조금 먹는다고 몸에 금방 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주의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연 단맛을 내는 스테비아, 알룰로스, 이눌린 등의 천연 감미료를 활용하시거나 자연 그대로 채소나 야채의 건강한 단맛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영상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자주 찾아뵐게요.